안녕하세요, 널스프렌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통 치매란 한 가지 질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증후군 같은 것인데요. 그중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 등이 있어요. 원인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의 공통점은 뇌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과 안전 유지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치매도 깜빡깜빡하는 정도의 초기,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해지는 중기, 걷는 법과 말하는 법까지 점점 잊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의 말기까지 그 정도에 따라 간호진단과 중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기 정도로 진행돼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혼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는, 즉 병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해서 간호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간호진단은 모두 북미간호진단협회, 남달 간호진단 리스트에서 가져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번 자가간호결핍.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 셀프 케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가간호결핍은 치매 환자에게 무조건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이에요. 다른 말로는 자기돌봄 결핍이라고도 합니다. 자가간호결핍에는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옷 입기 이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치매 환자가 혼자서 하기 어려워한다면 꼭 이 진단을 내려주세요. 자가간호결핍 간호진단의 포인트는 환자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대신해줘서는 안 되고 환자분 상태에 맞게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도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되겠죠. 간호진단 진술문은 인지능력 저하와 관련된 자가간호결핍,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자가간호결핍 등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2번 만성혼돈. 이 간호진단은 무조건 치매 환자를 위한 간호진단이에요. 혼돈과 관련된 남다 간호진단에 급성혼돈과 만성혼돈이 있는데 급성혼돈은 선망에 적합하고 만성혼돈은 치매에 맞는 간호진단입니다. 실제로 선망과 치매가 증상이 비슷해서 잘 비교하곤 하는데 그 차이점은 지속기간입니다. 선망은 일시적으로 혼돈이 나타났다가 회복이 가능하지만 치매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니까요. 치매 환자는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하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점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가족도 못 알아보고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몇 년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밤인지 낮인지 그런 것들을 점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인지력, 기억력이 모두 저하돼서 조금 전에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되며 정상적인 대화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중기 이상의 치매 환자의 경우 모두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입니다. 간호진단 진술문을 쓰실 때 관련 요인은 좀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만성혼돈, 인지기능 쇠퇴와 관련된 만성혼돈 등이 적절하겠네요. 3번 배회. 배회는 목적 없이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환경이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 치매의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모든 치매 환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운동 효과도 있고 불안을 감소시켜주기도 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본인이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를 모르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쉬지 않고 몇 시간이나 걸어다녀 탈진하게 되거나 또는 길을 잃거나 낙상을 할 위험이 커지는 등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치매 환자가 목적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증상이 있다면 매회 간호진단을 내리면 됩니다. 간호진단 진술문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배회, 혼돈 및 불안감과 관련된 배회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4번 낙상 위험성. 낙상 예방. 이거는 모든 치매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인지기능, 기억력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공간 지각 능력, 주의력, 이런 인식 능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인지하기 어렵고 방향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피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저하돼서 익숙한 곳도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치매 환자는 낙상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치매 환자분은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신체적으로도 균형 감각이나 반사 기능이 떨어져 있고 허약한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골다공증, 당뇨 등 각종 지병을 함께 갖고 있으며 복용하는 약물이 여러 종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상으로 인해 각종 부상이나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러면 환자가 결국 침상 생활을 하게 돼서 폐렴 등 각종 합병증이 발생해 결국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고, 종종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치명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상 예방은 정말 중요합니다. 간호진단 진술문은 인지저하와 관련된 낙상 위험성 또는 주의력과 공간지각 능력 저하와 관련된 낙상 위험성 등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5번 사회적 고립. 치매 환자는 사회적 활동이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어서 쉽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본인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조금 전에 했던 말도 쉽게 잊어버려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데, 누군가를 만나 모임을 갖거나 교류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란 어렵겠죠? 게다가 치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또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사회생활이나 사교 모임 등에 참석하기 어려워 주로 혼자 있거나 가족 등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접촉하고 입원까지 한 상태라면 사회적 고립은 적합한 간호진단입니다. 이런 경우 간호진단 진술문은 인지능력 저하와 관련된 사회적 고립, 입원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또는 둘 다 합쳐서 입원 및 인지능력 저하와 관련된 사회적 고립,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치매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 5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사고과정장애, 의사소통장애, 신체 손상 위험성, 폭력 위험성, 불안 등 다양한 간호진단이 가능합니다. 같은 치매 환자라도 증상과 그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 대상자에게 알맞은 진단 내리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